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 참 추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진짜 힘들었고, 정말 힘들었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정신이 없었고,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종목들, 또 이슈 있는 종목들도 많았고,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따로 이제 모시는 손님들도 좋은 종목 우리 하나 있었죠. 방송 보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바쁘지만 나름 보람찬 하루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늘 먼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방송 또 흐름 쭉 한번 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같이 보는 종목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지하철에서 어떻게 제목을 쓸까 했는데 딱 그 손님 하면은 10억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투자 패턴이 결국엔 논리, 물려도 좀 이제 알고 물리자. 그래서 기다리면 결국에는 올라오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런 논리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한 번 듣고 완전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소개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종목도 좀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긴 하네요. 이제 오랜만에 출근했더니 이제 몸이 좀 기운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방송 저기 시장 보면서 느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흐름 이제 설 전까지 흐름을 설 끝나고 나서 어제부터 계속 방송이 버벅거려요. 이게 한 일주일 쉬었더니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 웃고 넘겨주셔서 감사한데 장 빠질 때 이렇게 버벅거리면 이 뭐냐고 막 하면서 끊어버리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 이제 설 진짜 미치겠네.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설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쉴 동안 미국은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리뷰를 잠깐 해드렸던 게 3대 지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있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 금리랑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을 극복하면서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예측드렸던 이번 주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국 춘절이 수요일까지 휴장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원유 말씀드렸고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 지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 서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옐런 회장 통화의 우호적인 통화 완화에 우호적인 옐런 전 연준 회장이 2월에 경기 부양안을 타결 가능성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이 아무래도 흐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주 관련돼서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이렇게 금리 상승할 때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종목을 왜 드리냐면 아무래도 성향이 다르실 수 있어요. 이제 유튜브나 개인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시죠. 근데 아무래도 금액이 뭐 3억 이상 혹은 5억 이상 큰 금액을 투자하다 보면 사실 큰 종목이 아니고서는 시장을 움직이거나 또 물리거나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일단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리시기에 적합한 종목들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장이 열렸을 경우에 4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 호텔신라 그리고 강원랜드 아모레퍼시픽 오늘 많이 올랐어요. LG 생활건강 뭐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흐름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시장 되게 중요했어요. 3천선을 지지하느냐가 가장 중요 포인트였고 제가 흐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3,150을 넘어서면서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물론 빠진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장이었고요.
그 뒤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오늘 있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 거고, 결국 외인들이 순매수했다라는 것은 대형주 위주로, 특히 대형주 중에서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전기, 전자와 화학 업종의 대규모 순매수로 들어서면서 개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면 SK이노베이션이 뭐 하락은 하긴 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의 예쁨을 받는 종목 중에 오늘 SK이노베이션이 탑에 있었고, 그다음에 탑 티어에 있었고, 그다음에 LG화학이랑 SDI 우리 다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SDI가 의외로 이게 또 어부지리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배터리 업체가 한판 붙으면서 여기 반사이익을 누리는 게 SDI일 수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주 여러분들 오늘 문의 많으시던데 뭐 사지 못하셨겠죠. 동방 같은 거 어떻게 지금 사겠습니까? 서비스업도 네이버 관련돼서 올랐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장의 테마주는 늘 존재하잖아요. 히어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봐온 패턴이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쿠팡 관련주 뭐 네이버에 치면 몇 개가 나오죠. 뭐 중에 뭐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가 정말 연관성이 높은 테마주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뭐 두 개는 상한가를 칠 거고, 하나는 뭐 어영부영 하다가 가도 되나? 들어가도 되나? 하면서 이제 칠랑 말랑 하면서 뭐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은 이게 안 사고 있습니다. 안 사고 있어요. 뭐 어떻게 이걸 사겠어요. 저 안 사요 하면서 이제 빠져요. 근데 그러면서 한 15%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막 20%, 막 22%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사거든요. 열의 아홉은. 그러면 이게 또 물리는 게 또 이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서 갖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열이면 아홉은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뜨끔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저도 옛날에 그랬고, 못 사면 못 사는 겁니다. 이거 따라 들어가서 돈 버는 경우는 진짜 운 좋은 케이스 한두 번 아니고서야 없습니다. 내가 그 운 좋은 케이스에 해당되리라는 법칙은 잘 없죠. 희망은 늘 있지만.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재미로 뭐 100만 원 이하로 하시면 몰라도, 여기에 그동안 마이너스 났던 거, 꼴 보기 싫었던 종목들, 뭐 약간 플러스 났던 종목들 다 판 다음에 일로 들어가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마시라고 오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또 뒷받침해주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경기 부양안,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는 최초로 시장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을 받쳐주던 게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최초 2조 달러 수준의 규모를 진행하다가 뭐 우여곡절 많았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추진 중이고, 이달 안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일단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락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기부양책이 다른 건 다 뭐 크게 아실 것까지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을 애초에 4.1%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는데 4.75%로, 2%가 얼마나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 국가의 GDP 숫자를 0.65% 이상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일 것이다라고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고,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극복해내면서 상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는 백신 얘기와 또 그 면역,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흐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부연 설명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오늘 현재 8시 한 10분 정도 된 시간입니다. 와서 밥 먹자마자 바로 방송 녹화하고 있고, 현재 흐름 나쁘지 않고, 물론 10시 반 넘어봐야겠지만 0.5% 정도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간 외 시장이 미국 선물 시장에서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은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5시 반에 열려서 3,724까지 DJ 유로스탁스 50
범유럽 지수가 1%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글로벌 호조세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코스피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 관련돼서 지금 문의가 엄청 많아요. 아무래도 돈을 되게 많이 버시는 줄 알고 이제 유튜브 또 너도나도 하겠다라는 거. 특히 주식 관련돼서는 엄청 요새 인기 많을 테니까 유튜브 직원들끼리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웃고만 있죠.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돈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 진짜 오늘 뉴스에 나왔거든요. 오늘인가? 하여튼 좀 된 뉴스인데 상위 1% 혹은 상위 10%가 이제 거의 다 휩쓸어가는 구조고 하위 50%는 월 평균 10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하위 50%가. 그래서 여기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엄청 떼돈 버는 건 아니고 이게 은근히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근데 혹시 유튜브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8년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됐어요. 이제 2년 넘었죠.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자, 니케이 오늘 1.7% 오르면서 좋은 흐름, 올라가는 차트에 올라타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다행입니다. 이게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3천선이 무너진다고 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3천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3,147 마무리하면서 오늘 1.5% 상승하면서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조금 줄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탄력받을 땐 좀 거래량이 팍 튀어줘야 되는데 조금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거래량 팍 터지면서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주봉으로 봐서는 일단 약간 2021년 들어서 어느 정도 박스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종목별로 대형주가 이끌었던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면서 좀 밀렸던 시장 1월 달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봉으로 봐서 좀 주춤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지만 결국 월봉에는 1월의 하락분을 2월에 대부분 만회하면서 일단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월봉이고 앞서 보셨던 건 주봉인데요. 크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걱정하고 미리 선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 코스피를 한 15년 전부터 했다면 참 아니죠 20년이죠 몇 년인가요? 21년부터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한 25년 투자했다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아도 많이 오르진 못하는 건 느낌이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 7,295억 정도 들어왔고, 개인은 3,500억 정도 매도하는 큰 흐름을 좀 보지 못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월 달만 놓고 보면 앞서 보셨던 이제 쭉 올라가 있는 양봉의 그 속내를 보면은 앞서 외국인이 7천억을 오늘 매수했는데 흐름이 15일 기점으로 좀 주춤했다라고 보면 오늘 기점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은 수급을 가지고 왔고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외국인은 기관하고 조금 투자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 외국인이 한번 종목들을 편입하면서 들어오면 좀 약간 유지되는 성향들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일 쫄지 말고 또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추가로 편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들 건 볼 거 없고요. 외국인 투자 패턴이 참 제가 봐도 좋은 무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로 오늘 외국인들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 높은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줘야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내용들이 괜찮아요. 오늘 보면 이노베이션이 빠졌지만 이 이노베이션에 관련돼서는 제가 한 6% 정도 수익 났었잖아요. 5% 최소 5%에서 6%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슈가 10일 있으니까 그 전날에 팔자. 파실 분은 팔고 안 파실 분은 홀딩. 근데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판 분들도 땡큐, 안 판 분들도 땡큐, 팔았다가 다시 사는 분은 더 땡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런 종목은 물려도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러고 내일 10%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쨌든 60일 이내에 해결이 될 거고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3천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비중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플러스도 나고 막 왔다 갔다 하던데 아무튼 좀 더 같이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 이 삼국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화학 업종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을 미리 담아두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거의 90%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됐지만 큰 틀에서 카카오, NC, 네이버 같이 보시는 거는 유지하시고 신규로 편입하신다고 하시면은 셋 중에는 네이버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개인들이 일로 넘어오는 시점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두 종목이 일로 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처럼 대입한 이제 제 10년을 놓고 보면 참 승률이 좋은 투자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장이 좋고 큰 흐름이 앞에 있고 악재가 당장 눈에 안 보여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은 있지만 여러분들도 3년 동안 제 방송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수급 상위에 있는 걸 보면 앞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들어갔고 LG화학과 SDI, 이노베이션 다 들어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카카오 있고요. 두산필셀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전 유튜버 다 통틀어서 이거 찍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여튼 오늘 이것 때문에 저도 엄청 기분 좋았고 진짜 하여튼 여기서 말씀 못 드릴 그런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하루였어요. 개인적으로 바쁘긴 하고 피곤한데도 힘이 났던 하루입니다. 외국인들 뭐 기아차, 현대차 사나요? 참 참고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들은 LG전자와 기아차, NC, 인버스, 셀트리온, 대한항공, SK케미칼, 전기모비스. 근데 좀 신기하긴 한데 물론 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타이밍이 좀 안 맞다라는 거죠. 느끼시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들이 순매수 상위에 있는 것들은 코스피 종목이다라는 거는 진짜 다시 봐도 늘 적응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 갈색이라서 딱 보면은 개인들이라고 알겠는데 지금은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개인들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하기가 힘들죠. 지금 보면 따라와줘야 되는데 잡주해가지고 시장 금방 끌어올리고 따라와주는 개인들 상대로 좀 장난질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목들 볼게요. 자, 기아차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기아차, 현대차 팔고 나서 또 루머가 현실화가 되면서 애플과 기아차가 협력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지금이 기회가 아니냐,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등 폭을 당연히 폭락했으면은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폭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만큼 오를 건지,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빠질 건지. 근데 이 폭을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신이 아니고서야, 내가 정말 운이 좋지 않고서야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했다고 특히나 이슈 때문에 올랐던 거, 이슈 때문에 빠졌던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등폭이 딱 요만큼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요 정도였네요. 아무튼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또 약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측면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지금은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저 같으면 다른 종목 살 게 너무 많아서 특히 지금 현대차에 우리 많이 먹고 나온 상황에서는 다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 생각됩니다. 급락하고 반등폭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 되네요. 아무튼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노션은 또 오르는 것 같으니 다시 또 상가격 부근에서 좀 헤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노션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애플카 협력한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기 전에도 광고회사로서 매출 추후 증대가 기대되는 이제 그런 회사였고 제네시스 잘 팔릴 거고 그리고 지금 애플카와 기아차가 협력 중단한다는 소식에 어떻게 보면 또 이미지 제고, 한국의 현대차, 한국의 기아차가 애플카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어? 라는 재평가에 좋은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또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렇게 절고 있어도 현대차랑 기아차가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사실상. 완성차 업종에서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종목이 지금 살 게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다. 여러분들도 판단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쁜 차트 급등한 이후로 이 급락한 종목을 어떻게 추천했습니까? 또 추천한 이후로도 급락했었어요. 급락은 아니지만 뭐 마음고생 꼭 먼저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상했던 목표치는 8,000원에서 8,300원 수준이었습니다. 요 가격이었고요. 저는 한 2,000, 한 들어갔다가 한 3분의 2 정도 팔고 조금 남겨놨습니다. 잘 팔았어요. 저도 거의 한 8,800원에서 8,900원 뭐 이 정도에 판 것 같습니다. 장 끝나기 직전에 약간 좀 흔들길래 소심해서 팔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판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먹은 분도 계실 거고 한데 팔고 나면은 미련 없이 이런 종목들은 또 안 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시고 10,000원 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지면서 외국인들의 오늘 사랑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상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을 거다 생각 들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급락은 막았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할 일인가? 저는 오히려 좋게 봤는데 라고 생각 드렸던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장 후반은 갈수록 외국인들이 좀 저가에서 매수하면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조단위의 이슈다 보니까 협상 여부에 따라서 장기 투자를 강제적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사셨던 분들도 대부분 뭐 마이너스 한 2, 3%, 빨리 사셨던 분들은 보합이나 뭐 1% 플러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어,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종목이라서 개인들은 LG화학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 레벨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론에 너무 특히 그 뭐 종토방이라고 하죠. 종목토론방 네이버 같은데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LG화학에 대한 그 찬양하시는 분들의 그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둘 다 좋은 종목이에요. 저 LG화학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아시죠? 근데 너무 흔들려서 내동매매는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5G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역시나 정말 진리의 200일선, 초록색의 200일선에서 좋은 기회가 한번 와주네요. 그래도 200일선에서 춤에 저 몇 번 권유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단가가 대부분 45,000원 언저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1선에서도 한번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무너졌었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5G의 시대는 지금 워낙 세계적인 그리고 뭐 국가적인 이벤트들이 많아서 5G가 잠시 소외받고 있지만 한번 타이밍이 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런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순간순간 팔고 싶더라도 멘탈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흐름들이 비슷해요. 121선에서 KMW도 좋은 타이밍에서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공통신은 거의 여기 뭐 붙어 있습니다. 세 가지 5G 관련된 테마 종목 세 가지는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들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수치에 따라서 하이트 진로가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리두기 하면서 혼술 많이 올랐었고 9시에 연장하면서 빠져버리고 지금 완화 얘기 나오면서 수도권 이외에 완화 얘기 나오면서 급등. 그래서 오늘도 좀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서도 9시에서 10시까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플러스이실 거고 많이 플러스이실 겁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완화되면 반등할 것 같아요. 얼마나 또 하이트 진로의 위력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좋은 생각입니다. 좋다는 생각입니다. 두산퓨얼셀은 일단은 지금 또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부근이라고 제가 까먹을까봐 써놨는데 매도하실 분은 일단 1차적으로 최저고가 근처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테마가 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 테마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래서 63,800원, 65,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일단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참 잘 맞아요. 4대가 두산표열세라고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도 만원, 1,300원 뭐 요 사이에 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 봐야죠. 테마가 워낙 많아서 지금 에코바이오도 그렇고 코엔텍도 그렇고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아이고 맨 뒤에 종목이 있는데 지금 앞에서 너무 힘을 빼가지고 걱정인데 한샘도 다 대부분 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이 수익이셔야 됩니다. 정고점이 일단은 11,000원 부근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상 한샘 이마트는 계속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오늘 주인공이고요. 진짜 이거 듣고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손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하루 종일 이 종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쨌든 조선업종이고 옛날 현대상선 투자하다가 상패당한 경험도 있고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참 접근하기 어려운 조선업종 중에 하나인데 일단 내용을 사업계획서상 중형 선박 건조 부문에서 세계 수준의 업체로 성장했고 지금 일단 중형 이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형 이하 그 틈새 시장에서는 세계 수준의 업체입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의 인프라를 통해서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위 부문은 컨테이너 운반선 그리고 중형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현재 주가가 좀 주춤했던 부분을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여기 경기 침체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오래될 것 같다 하면서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유명한 채널 슈카월드에서 이 조선업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그 이후로 많이 빠졌었고 딱 반등하는 시점이 일단 여기 시점이 증권사 레포트가 뭐가 나왔냐면 10년 주기로 15년인가? 하여튼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배가 교체돼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교체 주기가 있는데 일단 중형급 이하에서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현대인프라선을 따라갈 수 있는 데가 세계에서 몇 군데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있어요. 중국. 근데 이 중국은 원래 이 가격으로 경쟁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LNG 관련된 기술력은 중국이 따라갈 수 없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물동량이 줄어가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회사들은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나마 좀 현상 유지를 하는 회사들은 중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군 납품 배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저도 들은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있었는데 밀리고 있는 상황. 한국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가 계속 영원히 지속될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회복되고 물동량이 막 많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좀 활발해지는 시기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게 교체주 기설에 맞추어서 지금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10억 자산가님이 말씀하셨어요. 막상 말해놓고 보니까 별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마지막까지 손이 근질거려가지고 진짜 참았습니다. 겨우. 왜냐면 좀 약간 반등폭이 생각보다 큰 것 같고 전고점 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더 가더라고요. 아쉬워하는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었고 실적을 대충 봤을 때는 일단 흑자로 계속 지속되는 회사가 적자 하다가 이번 12월 기점으로 최적자 나왔었고 더 빠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회복이 기대되는 회사다 보니까 실적으로 봐서는 반등의 여지가 좀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될 때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지금 있는 것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또 한번 또 꽂히면은 또 파는 성격이긴 한데 시간이 너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포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종목들이 이제 뭐 이런 조선업종, 우선 눌려있던 종목들, 그리고 가스, 그 원유,
이런 것들. 이제 어쨌든 이동을 많이 하고 놀러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저기 뭐야 원격 하던 회사 뭐였지? 하여튼 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주식이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막상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고 이제 저의 방송 컨디션을 좀 찾은 것 같다라는 부분에 만족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에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광고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일 많이 춥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